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시엔 김문수. 오늘은 김문수 지사가 안 계신 틈을 이용해서 정말로 이 방송의 유망주들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KBS에서 40년이요? 31년. 네, 31년 재직하시고 KBS 이사로 계시다가 정현주를 이사장직에서 잘라내는 혁혁한 공을 세우신 권혁부 전 KBS 이사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권혁부입니다. 김문수 TV를 좀 욕되게 하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겁도 나고 그랬어요. 예, 지난번에 한번 출연하셨잖아요. 그때도 얼결에. 예, 얼뜻게 했는데 그때 이후에 오랜만에 출연하셨습니다. 피하다가 오늘 또 걸렸잖아요. 피한 게 아니라 제가 픽업을 안 했죠. 시청률이 안 나와서. 오늘 좀 잘해주십시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예, 다음에는 우리 김문수 TV에 떠오르는 별. 얼굴은 얼었지만 이 샛별 박시현 자유한국당 중랑갑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지역 표밭가리 예. 우리끼리 용어로는 그리고 이제 이 공식 용어로는 지역 민심 살피기 하시느라고 바쁜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예. 예. 오늘도 지금 2시에 우리 당직자들 모임 있는데 급하게 호출받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 박시현 위원장이 핀치 히터. 사서삼경에 아주 아니. 통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자들을 모시고 공부를 같이. 논어 대학 공부를 하는데 참 그 당직자들 불쌍합니다. 얼마나 졸리겠어요. 야, 한 명도 안 잡니다. 왜 이래요? 위원장이 하자니 네. 안 할 수도 없고 다들 좋아하던데. 앉아 있자니 졸리고. 오늘 원래 하기로 한 내용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은 12편인가 13편인가 모르는데 안연이라고 논어 12편. 논어가 2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그 편마다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편명은 이제 자왈, 안연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면 자왈은 빼고 안연은부터 시작되는 네. 부분이 이제 바로 제목이 돼요. 편이. 그렇게 되는데 오늘 안연편인데 안연에 대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오늘 이제 공문 17이라 해서 10명의 제자 외의 제자들 천천히 얘기하세요. 우리가 다 들어드릴 테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로 이야기도 나오고 유약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하는 날인데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민망해 죽겠습니다. 한 주 수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극기복례 그 다음에 또 극기복례가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난 몰라요. 나는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고 예에 엎드려라, 예로 돌아가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사욕을 극복을 하고 예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인의 예지에 합당하게 하라 이런 어떤. 근데 내가 보면은 우리나라 현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예를 지키면서 자기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많던데. 그렇잖아요. 지금 요번에 일어났던 그렇죠? 조국 사건 있죠. 네. 대표적으로 또 이제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오늘 공부를 할 내용이었는데 애공이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치가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야라. 그러니까 앞에 정자는 정치할 때의 정자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바르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한다. 뭔가 하면 거기에서 이제 안에 또 다른 어떤 분의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바로잡혀 있으면 저절로 주변이 다 바로잡혀진다. 근데 가령 예를 들어 조국 같은 어떤 도둑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 오늘도 그 배우는 어떤 대목이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도둑이 들끓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는 도둑을 잡아가지고 도둑을 처벌해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다. 위정자가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면 솔선수범하면 온 나라의 도둑이 싹 없어진다. 돈 주고 도둑질 하라 그래도 도둑질 안 한다. 이런 어떤 대목이 나오거든요. 오늘 그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정의 얘기하니까 예. 정의. 바를 정자. 예. 정치 앞에 정치할 때 예. 정자 정량. 아니 그러니까 정치란 바르게 하는 거다. 예. 예. 정자 정량.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예. 제가 미안하지만 동어 반복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논어 같은 경우 맞습니다. 잘 읽어보시는 거예요. 논어 같은 경우에 제가 예. 답답한 게 뭐냐면 예. 동어 반복이야.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 여태까지 한 대로 예. 하라. 그러니까 저는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옛날에 국회의원 떨어지고 예. 아마존에 갔어요. 아마존에 갔는데 브라질. 예. 아마존에 이제 그 이 소위 말하면 배낭여행 비슷하게 갔습니다. 예. 좀 크루즈로 가지 않고. 근데 거기 이제 가이드가 쫙 우리를 안내를 하면서 이 사람이 기가 차게 이 킬로미터 앞에 있는 동물을 찾아내요. 2km 앞에는 네. 사람 맨 눈뿐만 아니라 이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찾아내더라고. 저기 요 앞에서 저기 구름 밑에 있는 나무의 세 번째까지의 그 위에 동그란 게 있지. 그게 남원들보가 자기 비를 말리는 거다. 근데 그러니까 제 얘기가 가이드가 예. 그 선견을 가지고 있는 듯이도 보이고 예. 체험적 경험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 그 안내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경이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논어의 철학의 세계에서 보면 그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보지 않고도 보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렇지. 그 가이드는 그런 사람 같아요. 아니 제 얘기 이제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보트를 타고 가는데 그 왜 아마존의 돌고래 있죠. 예. 고개가 360도 돌아가는 돌고래. 예. 이 돌고래는 보통 보기 힘들다. 예. 여러분이 운이 좋아야지 볼 수 있다. 내가 한번 찾아가 보겠다. 뻥이야. 가. 근데 골고루가 나타나. 야, 여러분은 운이 좋다. 예. 그렇게 해요. 그건 뻥이고 훈련 다 돼 있어.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관광 상품이야.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는 거기서 세상을 사는 이치를 내가 깨달았어. 예. 거기서.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눈이 좋거나 우리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예. 이 사람은 그 동물이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저 나무늘보는 네. 비 오면 항상 거기서 털을 말리지 절대 다른 데로 이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뭘 또 깨달았냐. 동물은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그게 본능이구나. 그러면은 사람은 뭘까? 사람은 습관을 깨려는 것.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갔다 오고 나서는 제가 이상 행동을 많이 해요. 국내에서. 왜냐? 나는 동물이 아니다. 난 사람이다. 사람은 호기심에 의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리스크 테이킹하고 모험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서 결론이. 그래서 행동 심리학에서 보면 차 의원이 거기 가서 그 가이드가 경험을 통해서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그걸 관광 상품으로 안내하는 그 가치는 높이 살만한데 저게 틀에 박힌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거부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근데 관습을 따르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습관을 어기고 간다 하더라도 차 의원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차 의원을 관찰하는 행동 심리학으로는 저게 어디로 튈지, 어디에 주저앉을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디로 튈지 아세요? 아니 그 행동 심리학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 생각에 뭐냐면 따지는 게 이렇게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 사과는 오른 풍동백서 뭐 이렇게 있잖아. 공자 이거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절은 3번 하고 이게 예거든요. 예. 나는 그게 곧 인간을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한계를 두는 거다. 인간은 창조적 동물이다. 응? 인간은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데서 도전하. 물론 도전하다 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도전을 해보는 것이 인간다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공자를 해석을 좀 잘못하신 것 같고요. 차명진 의원님은. 아, 그렇습니까? 공자는 어떻게 보면 현대용으로 좀 풀이한다 그러면 소리 잡음이 난다는데요, PD님? 양심의 소리,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크게 하지 말아라. 네. 양심의 소리,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이 준 천명이다. 네. 그 천명이라는 게 남을 측은하게 여기고 또 남의 그 스스로 잘못하면 부끄럽게 여기고 그다음에 남이 잘못을 하게 되면 미워하고 또 그 겸손할 줄 알고 또 옳고 그런 것을 따질 때 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부족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중도를 잘 살펴라. 자, 이래는 그럼 내가 반문해 볼게요. 양심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외면에 대해서는 그럼 공자가 못하고 합니다. 내가 반문해 볼게요. 너는 그 자장이 그랬었을 거예요. 자장이 외면을 이야기를 하니까 외면으로 하는 거는 얘가 아니다. 양심. 그러니까 바른 어떤 그 바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외면으로 아무리 한들 그게 선배님도 여기 동의하세요? 양심이 소리에 따르는 게 얘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모든 그거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현대 사회를 공자를 내가 일제가 읽어봐야 들어서 하면 아니요 일제 시대가 들어서면서 조선의 오래된 전통을 다 이렇게 그 말살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선의 오랫동안의 성리학의 전통을 예. 직접적으로 정신적으로 깝니다. 네. 공자 틀렸다, 뭐가 틀렸다 이렇게 깔 거 아니에요. 조선 네. 틀렸다라고 하면서 그게 지금 한 100년 가까이 지금도 남아 있는 유산에 불과하지. 네. 엄격히 따지고 보면 그 조선 시대에도 아주 아름다운 어떤 그 가치들이 많습니다. 네. 다만 이 또한 일제의 그 식민 지배의 그 영향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네, 그까지 하고 아니 제가 이 고리타분한 논어에게 아니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놓고 볼 때 네. 지금 박시원 위원장이 논어 공부를 하고 공자 공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냥 공부가 아닌 이 사람은 통달했어요. 이미. 그렇죠. 제 얘기는 네. 한국의 부패한 정치 현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네. 방안을 찾고 자기 행동 방침을 세우는데 네. 그것보다 더 좋은 교과서가 있는가. 네. 그런 논어가? 점에서 그렇죠. 저는 논어대로 정치하면 네. 대한민국 정치 개판이라는 소리 안 그러면 응? 그, 그런 점에서 예. 아니 지금 논어 공부를 통해서 자기 정치 철학을 구현하려고 하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사님은 그 얘기하던데 지사님은 어렸을 때 사수삼 등을 다 띄운 분인데 그분이 요즘에 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논어 다 시대적으로 그 시대적인 거고 요즘 새로운 언어 우리 사고가 그거는 아니, 지사님이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지사님이 차 의원한테 네. 한 디멘션을 넘어서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그 얘기에 담긴 뜻은 그 들여다 봐야 된다는 의미를 역으로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복잡하군요. 제가 한마디만 좀 그거는 그만 요 얘기하면 안 돼. 부분에 대해서 네, 한마디만 우리가 좀 지금 해야 될 드리면요. 주제들이 많은데. 예, 주제가 많은데 예. 한마디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15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뭡니까 이탈리아에서 선교사 한 그룹이 마카오 근처에 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테오 리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천주 시리를 지은 네. 이 사람들이 10년간을
사스 삼경을 승리학을 공부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라틴어로 사스를 유럽으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1600년대, 1700년대에 유럽에서는 공자 열풍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사스를 다 읽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 감성 이런 어떤 용어들을 일본에서 이제 네.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어떤 용어들을 번역을 하잖아요. 네. 이걸 전부 승리학적인 용어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맹자의 혁명론이 직접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는 없지만은 서양의 근대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 또 그다음에 공자는 합리주의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공자의 합리주의가 결국에 그 서양의 이성 세계를 정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제 그리스나 로마의 전통에서 시작되는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이론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뭐 데카르트나 베이컨이나 뭐 이런 어떤 그 후에 라이프니츠 쭉 있지만은 이마누엘 칸트가 쭉 정리를 했지만은 그러기 전에 그 공자의 사상들을 유럽의 지식인층이 충분히 습득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학제 있잖아요, 배우는 이게 이제 소학, 대학 이런 것들이 유럽에도 있었지만은 소학, 그다음에 향교, 그다음에 그 성균관 이렇게 이어지는 시스템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가 되어서 서양에서 정착이 되었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아니, 그냥 강퇴시켜 볼 것 같아요. 예, 제가 요 말씀을 끊는 이유는요. 예, 가급적이면 말씀을 듣는데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시청자가 푹 빠져나간다고. 다 빠졌어? 그래 이 사람아.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그러니까 내가 왜 끊겠냐 당신 얘기를. 알겠습니다. 응? 예. 내가 왜 당신 이쁜데 당신 얘기를 끊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눈치 주면은 예. 줄이지도 알고 그래야지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냐. 네. 어. 아셨죠? 극복을- 이 두 분 비슷한 분들이 왔어. 돌게서 이렇게 눈치 주면 좀 끊을 줄 알아야 아니 되는데. 그럼 계속 돌면 네. 시청자들 들어올 테니까 차 의원이 일방적으로 돌면 되겠네. 아 미치겠네. 우리 둘이 그러면 빠져나갈까요? 아니 자, 지금 시청자들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선생님들 때문에. 예, 100명이. 죄송합니다. 예. 자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외국 대사들이 쫙 갔는데 문재인이가 이제 그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을 주라고 불렀어요. 예. 좋다 이게야. 예. 뭐 좋기는 남북 평화는 축구 보니까 끝장났구만. 예. 그런데 거기 대사 중에 아주 특이한 예. 커플이 있었어요. 예. 뉴질랜드 부부가 맞아. 성적 소수자이시더라고요. 터너 대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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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가 부인역이고 예. 남편 역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의 히로시인가? 예, 그렇지. 성적 소수자는 예. 예. 이 남편하고 부인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 논어에 나와요? 논에는 없지. 예,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나오고요. 예. 논에는 없지. 혹시 알아요, 그럼? 그런 법률적으로 네.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가 허락이 되지 않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에서는 2013년인가 네. 거기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네. 그렇게 됐는데 어제 그저께도 보니까 토요일 날 청와대 앞에 뭐 터너 대사가 왔다 가서 그랬는지 동성애 합법화 집회를 한다고 한 토요일 날 300명 요 모여서 끝에서 했어. 국민인권에서 뭐 양성 평등 어쩌고 하면서 네. 한 300명 모였는데 김재동이도 나왔다 그러던데? 거기에 막 우리 여기 집회를 마친 분들이 박원순이도 나왔다는 얘기도 막 포위를 해가지고 네.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동성애 했는데 반대, 동성애 반대 예, 하고 하면서 예. 근데 여기 우리 집회에 왔다가 일본 이제 일이 있어서 가시는 여자분들이 예. 한 대여섯 명이 그룹을 지업을 가다가 예. 한참 보더니 예. 입에 담을 수 없는 예. 그쪽에 떠드는 그 여자애들을 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을 다 퍼붓고 그런 거야. 그래서 뭐 그 사람 욕이 나는 여기서 옮길 수는 없지만 그게 천륜을 어긴 거다. 내가 본 거하고 똑같다. 어떻게
그게 인류의 문화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 들여다봐도 용인하기 어려운 그런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인간들이 성을 가지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고함을 쳐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 뭐 여자들 그 중요한 부분에다 말뚝을 박아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야, 여자분들이 예. 그러니까 저쪽에 아니, 너무 그래서 좀 과한 그 것 결론이 같은데. 뭐예요? 그래서 근데 욕한 게 과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걔들이 그렇게 욕먹어 싸다는 과하는 거예요? 데는 인륜에 어긋나는 일은 예. 용인해서는 안 된다. 아, 그 욕먹어 싸다? 아, 싸다. 아, 근데 말씀이 좀 이상이네. 내 말은 이상하고. 근데 왜 그런 욕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욕먹어 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적인 소수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그거를 막 대중적으로 자랑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즐기고 싶으면 그 뭐 음지에서 즐기는 걸 가지고 뭐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아니, 나는 뭐라 그래? 그거를 양성화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오랜 어떤 전통의 문화가 남녀 결합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장려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그 사이에 또 태어난 어떤 자손들 이런 어떤 어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는 그 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어떤 전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설날, 그 다음에 추석날 이렇게 명절날 되면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어떤 미풍양속을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질이 올라간다. 알고 보면 동성애를 합법에 하게 되면 이런 어떤 가계의 전통이라든지 가족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지금 난 이것까지도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출산율 문제 나오잖아요. 출산율도 남녀가 결합을 해야지 출산율이 나올 건데 아니 그 동성들끼리 어떤 그 결혼을 어떤 조장하는 걸 풍자하고 자꾸 이렇게 내두고 특히 군대에서는 심각합니다. 군대에서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을 해요. 거기에서도 뭐 동성애를 허락하라 하면요 대한민국 군대 망합니다. 그래서 음으로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법으로 처벌 잘 안 하잖아요. 하지만은 양성화해서 법으로 어떻게 하자. 이거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배님 보시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데 제 얘기 뭐냐면 지금 일단 우리가 다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다 똑같아요. 네, 반대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하실 거는 더 없고 이제 문제는 문재인이가 이 동성애 부부에게 악의명을 줬단 말이에요. 참.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9.19 군사 늑약 하고 처럼 우리나라 군대를 김정은한테 갖다 바친 거하고는 똑같은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에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안 그래요? 그 외교 관계에서 미묘하고 델리케이트한 사안인데 아무리 외교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뭐 뉴질랜드에 그런 동성애자의 외교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사람을 악의명 안 주면 다른 사람을 한국은 한국대로의 성적 문화가 있는 거고 전통이 있는 거고 그걸 위한 규범과 법률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그 대사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그런 제반의 여러 제도나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악의명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잘한 조치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내가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비정상적인 거를 뭔가 상당히 그 포용적으로 수용하는 것 같지, 그런 어떤 그 선전, 뭐 어떤 그 이미지 이런 거의 일환으로 그 뉴질랜드 대사의 아그레망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그레망을 줘서 그 대사로 그 한국에 오도록 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전통이나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뉴질랜드에 제일 처음에 어떤 신임장을 보내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그레망을 요구할 때 그때 대한민국의 전통은 정말 어떤 그 가족 간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가 있으니 이 아름다운 어떤 풍속에 제외될 수 있으니 귀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은 대한민국에는 그분 아닌 다른 분을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네. 단순히 그 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예. 적어도 제가 볼 땐 동성애 문제는 예. 저는 보편적인 세계사적 질서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대체 그 우리나라에 아그레망을 보낸 뉴질랜드와의 국교 자체도 저는 재검토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이가 지금 이거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보세요. 이제는 이제 서울시의 박원순이뿐만 아니라 전국이 대통령이 동성애를 허용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면서 저는 단순하게 문화적 차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국가 질서가 저는 무너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내가 이 얘기하건데 우리 동네 그 시장놈이 동성애 마을을 세운다잖아 지금. 네? 그래? 소수자 보호 무슨 차원에서 아니 그 부천시장. 부천시장이 차 의원이 우리가 후배예요 그놈. 차 의원이 그놈은 지역구에서 운동권 그런 일이 출신도 아니야 걔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 했어요 도대체? 저 반대했어요. 반대만 하면 뭐야? 하지 말아야지. 마을 세워놓으면 그게 뭐가 뭘 되겠어? 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철야 농성 좀 해야지. 배지도 떨어진 마당에 그거 해가지고 철야 농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잖아 내가 지금. 저기요. 걔가 저 수강하는 문재인 저- 떨어뜨린다고. 걔는 내가 다음에 시장 떨어뜨릴 거야. 그거. 인류 존재의 이치를 부정하는 거고 세상은 다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저 공자 공부하시고 네. 뭐 깊이도 있으시고 안 나온대잖아요 논어에. 논어에 안 나오는 암수가 이유는 있고 말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냐. 그렇죠. 왜 그러면 암수는 왜 만들어놨어요? 세상은 예. 그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치 자체가 한데 그렇게 따로 만들어서 짝을 지어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런 제가- 이치를 위반한 근데 왜 거기 때문에 한국 땅은 가만히 있지? 한마디 이야기 드리면요. 네. 그 이제 동양의 오랜 어떤 그 어떤 뭡니까 유교 철학에서는 네. 승리학 철학에서는 소당연과 소이연을 이야기합니다. 네. 소당연이라는 게 자연의 법칙이고 소이연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사회를 구성해서 사회의 법칙인 도덕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봄이 되면 따뜻해지고 겨울이 되면 춥고 여름이 되면 덥고 이런 것들은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남녀의 문제도 자연의 법칙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사회에 새로운 어떤 그 소이연이 자연에 완전히 거역해가지고 법칙을 많이 거슬러 온 거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동성애다. 그래서 양성애가 자연의 법칙이죠, 그렇죠? 양쪽에 다른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이 박시현 위원장이 앞으로 얘기할 때는 네. 이렇게 하라고. 그건요 네. 자연의 법칙에도 어긋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 네. 그걸 왜 길게 있고 저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요거 하나만 내 얘기 좀 합시다. 동성이 가져온 예, 천형 예, 인류한테 준 벌 예. 그게 뭐 있는지 아세요? 예. 아니 로마가 그래서 망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동성애 그다음에 수관 예. 그러니까 로마의 이민족이 침입해서 로마가 망한 게 아니라 예. 자체적으로 막 로마의 질서가 무너진 이유는 뭐냐? 예. 근친상간, 예. 동성애, 예. 수관 예. 이것 때문에 그 사회 질서가 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무너지면서 거죠. 로마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예. 에이즈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수의 동성애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에이즈의 확대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지금 심각성을 모르는데 그건 천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막아야 되고 네.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슈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도 동성애 결사 반대. 예, 한국 국회 국방도 가셔서 한국당도 이거 그냥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넘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아니 종북의 동성애도 있습니까? 뭐 동성애를 아, 그날- 북한에서 좋아한다 그러면 그날 판문점 이북으로 그냥 동성애자들 다 보내잖아요. 아니 그날 여기 정의당 애들 왔더라. 예. 정의당 애들이 동성애 그 당론으로 예. 거기는 뭐 좀 정해놓은 것 같은데. 네. 그 여자애 그 누구죠? 정의당에 먼저 당수하던 애 이정미? 이정미가 그 동성애 그 군대 학문 성교법 이거를 그거 그래. 그거 법안을 큰일 납니다. 제출했어요, 걔가. 그거 큰일 나. 이정미가 아니야 대한민국 군대를 부수려고 작정을 한 거지. 예? 이정미가 제출했는데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자식들을 군대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게 공당의 네. 대표가 할 말입니까? 하여튼 뭐 짓거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그러니까 우리가 당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작작해야지. 아유. 예, 좋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난만 하지 말고 예. 행동으로 이거를 끌어내자. 예. 라는 데 결의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뭐 권혁부 선배는 뭐 행동으로 뭐 할 거 있어요? 나는 내 주변에 예, 주변에 최소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퍼펙트하게 막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내가 다음. 전파력이 좀 있어요. 예. 다음. 오늘 시청자 안 올라가네요. 두 분들 좀 잘해보세요. 너무 자. 너무 루스한가? 예, 루즈예요. 예. 앞으로 노는 그만해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경심이가 지금 이제 아마 영장 심사를 받고 있을 거예요. 네. 영장 심사를 받는데 본인이 불출석하고 아마 변호사만 참석해서 네.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박시현 위원장이 볼 때는 예.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인용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라서 좀 판단하기는 법률적인 어떤 판단을 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는데 네. 일반적인 어떤 법 상식, 국민의 네. 어떤 상식으로 봤을 때는 100% 이거는 영장 청구가 인용되어서 네. 구속해서 아마 수사 그러니까 재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11개의 제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검찰을 가지고 뭡니까 여당에서 뭐 한 달을 틀었는데도 안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유시민이가 했어요. 예,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만큼 검찰이 그 기밀을 잘 유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이가 그렇게 반발했어요. 예, 검찰이 기밀을 그만큼 잘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 피의자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잖아. 네. 그런데 뭐 범죄 피의자 사실이 어떻고 그런 거 보면서 난 속으로 웃었고요. 이번에 윤석열 검찰 잘하셨고요. 그 11개 어떤 항목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는데 네. 반드시 구속시켜서 정경심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백주 대낮에 돌아다니면 대한민국 국민들 그런 얘기 다 열받아 그만하고. 죽습니다. 자, 선배님은 예. 요 얘기를 이어서 얘기하고 그러면 또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네. 그러면은 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국은 아직 아무 조사를 안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 조국은 구속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구속 못할 거다? 예. 왜? 조국 구속해버리면 예.
권력 내부에 예.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자기들 내부끼리 예. 뭐 그런 점 반발이? 예. 뭐 그래서 조국은 아마 갈라치기 하지 않을까. 응? 정경심을 구속해서 그 거센 국민의 반발 여론을 좀 어느 정도 톤다운하고 뭐 그런 여지 속에 네. 이거 정경심이가 한 거지 조국이가 한 거 아니다. 자기네 조국이가 꼬리 끊기. 예, 일관되게 모른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후보 시절부터 응? 청문회 뭐 국감 다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부 그런 식의 논리를 세워온 걸 보면 그런 갈라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저 물으면 얘기해, 근육부 물으면. 이사님하고는 내가 좀 물어볼 거야.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그러세요? 물어주십시오. 예. 우리 박시현 위원장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해도 됩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이 조국이 그 우리 법무부 장관 사퇴를 한 시점을 놓고 네?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본인이 원했다, 뭐 대통령이 잘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난 대통령이 잘랐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아마 그 검찰로부터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보고냐? 그 노트북을 감추었다고 자기들은 확신을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노트북이 어디에서 발견됐느냐? 네. 조국의 어머니의 친구집 부산의 해운대 어딘가에서 네. 발견됐대요. 예. 달맞이고개. 예. 거기에서 발견됐는데 만약에 그 노트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땐 조국이 버텼을 거예요. 그리고 갈라치기 해서 네. 정경심으로 싹 몰아붙이고 했을 건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반증으로 그 안에는 중요한 것이 있다 라는 것이고 나름대로 그거를 잘 정리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경심을 구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래요. 하나 더 조국도 성취 못할 것이다. 그 조금 아까 그 선배님 얘기한 것 중에 네. 조국을 구속했을 경우에 그 여권 내부의 반발을 얘기하시는데 그 이미 뭐 수사에 얘기해 줬으니까 제가 얘기할 차례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네 가지잖아요. 하나는 문재인 퇴진, 아니. 또 하나는 조국 조국 감옥 구속이에요. 예. 조국 구속. 감옥. 그다음에 뭐 주사파 예. 저 지옥 가라. 그다음에 뭐 공수처 반대했지만 조국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아직 목말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국을 구속을 안 시킨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우파 국민들이 가만 안 놔둘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뭐냐면 오늘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한 11개 제목에서 4개가 조국이 연관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말하는 범죄 자료 은닉과 관련해서 거기 조국이 언급이 돼요. 예. 박근혜 대통령 범죄 얘기할 때 수익금 은닉도 예. 있고. 네. 그러니까 범죄 정보 어떤 뭐 인지. 이용 그거는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조국을 구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치상 저는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조국을 구속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박시현 위원장이 그 조국의 사표를 낸 건 문재인이가 뭐 자른 걸로 얘기하는데 저는 문재인이 자르지 못합니다. 그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예. 남의 의견에 실려가는 모습을 수없이 우리가 내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저는 당이 심각한 내부 반발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력에 의해서 조국을 부득이하게 사표를 내게 한 거로 보이고 지금 그 대신 당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공수처법을 예상과 달리 야당하고 약속한 것을 어기고 네. 느닷없이 이달 안에 10월 29일에 한다고 그러죠.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 조국 수사는 한 달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럼 법안 통과시켜서 어이 공수처로 넘겨.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조국이는 구속을 할 경우에 이게 이미 그 조국 일가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현실도 드러나 있고 의혹도 제기된 게 권력형 비리로 사모펀드 그게 뭐 복잡하게 얽혀 있지 네.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어린이들을 위한 푸른 우산 공제회도 거기에 연루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펀딩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용해서 튀겨서 자기들 목숨 빠져나가고 이런 건 뭐 그건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치 도의나 사회 윤리로 봐서 용인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 폭발성을 지니고 예. 있기 때문에 조국이 난 구속 못한다고 봅니다. 예, 양론이 있는데 오늘 토론으로는 결정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내부 얘기입니다. 네. 유승민이가 한국당과의 합당 조건을 3개를 내걸었어요. 지난주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첫째가 탄핵을 인정해라. 둘째가 이 자유 가치만 내놓지 말고 뭐 평등, 공정, 정의도 내놔라. 근데 정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거는 동호반복이에요. 오를 정자, 바를 정자, 뭐가 바를 정인진 좌파도 바르다 그러고 우파도 바르다 그러고 하다못해 도둑놈도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를 정은 빼면 그들이 이제 유승민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평등을 포함시켜라 이겁니다. 평등. 뭐 세 번째, 평등하면 네. 공산주의로 가자는 겁니까? 하여튼 세 번째, 유승민이가 뭐냐면 내가 니네 흡수 안 되겠다. 니네도 깨고 우리는 나랑 같이 합쳐라. 근데 세 번째는 말도 안 되는 거 빼고. 첫 번째와 관련해서 이제 아마 그동안 여기저기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탄핵은 역사에 묻자.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그래서 이제 한 발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꼬랑지가 내린 게 아니고요. 예. 그것도 자기 역사의 평가를 받으면 네. 박근혜 탄핵은 당연하다. 그런 내면 전제를 깔고 자기 합리화한 발언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당장 얘기 당당하게 탄핵 인정해 하다가 이제 하여튼 역사로 덮으려고 그러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과연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제 우리 예민합니다. 한국당에 가는 거니까 예민해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우리 권혁부 선배가 볼 때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유승민이가 탁 낚싯밥을 던졌어요. 예. 뭘 던져? 공수처법하고 예. 선거법 나는 예. 무조건 반대한다. 예. 사실 그 기사를 딱 보니까 그 부분이 탁 구미가 댕기더라고요. 예. 자, 우리 권혁부 선배가 만약에 네. 한국당 황교안 대표라면 예. 유승민이가 연말까지 하여튼 공수처법하고 그 다음에 이 선거법을 열심히 싸워서 막았다. 그러면 유승민하고 손 잡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정직의 명백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통합의 문제하고 네. 공수처법이나 그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를 거쳐야 되는데 네. 거치지도 않고 사보임을 잘못해서 불법 행위로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네. 건데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지금 현실로 보면 그거에 관한 법적 하자를 없애는 거하고 네. 응? 그 합당하는 거하고는 뭐 합쳐지는 거하고는 이질적인 거고 그렇게 제안하는 놈도 잘못이고 그걸 한국당에서 뭐 그걸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건 여론으로부터 굉장한 외면과 치탄을 받게 됩니다. 난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예, 박시현 위원장은 저는 탄핵을 인정하라, 탄핵을 반대한 사람도 있고요, 탄핵을 찬성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정말 지금 탄핵 때문에 대한민국이 2년 반 동안 국민들이 지금 어떤 그
삶을 살고 있는데 탄핵을 인정하라. 탄핵이 그 당시에 맞았다 해도 그 말을 못 하겠네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증거들에 의하면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어제 그저께 또 탄핵은 무효다 이 책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것도 자유한국당에서 오랫동안 그 좋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할게요. 연동형 비례를 앞두고 나서 연동형 비례가 이게 맞습니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과 여당의 뜻에 따라 가지고 연동형 비례가 되면 창당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기회주의적으로 그 붙어가지고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계속 정치하니까 대한민국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연동형 비례를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연동형 비례가 통과가 되면 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자유한국당 이중대 해가지고 비례로 국회로 좀 가야 되겠다. 네. 요런 얄팍한 수가 국민들한테 이게 먹히겠습니까? 옛날에 탄핵 때는 워낙 경황이 없어서 국민들이 다 쏘가 넘어갈 지경이 되고 그래가지고 위에 그냥 뭐 어영부영 또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은닉하면서 넘어갔지만은 이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정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나 못마땅하다고 보고요. 탄핵이 마음속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깨끗하게 남자답게 내가 그 당시에 국민들 다 속았지 않느냐. 신문에서 속이고 방송에서 속이는데 나라고 안 속을 어떤 수 있겠느냐. 그때 정말 속아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석고 대제하고 백의종군 선언해야죠. 석고 대제까지는 안 말합니다. 자기 고백을 하고 이현주 의원같이 그때 내가 잘못 판단을 했다. 이제 앞으로의 그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겠다. 네. 이게 예의지. 정치하는 사람이 말이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 황교안 대표가 12월 말에 네. 유승민을 받아들이면 어떡할래요? 저는 황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결단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렇게 존중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뭐 황 대표가 현명한 어떤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국민들의 분노를 알고 있고 또 전후 좌우의 어떤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저께 밤에 저희 처하고 내기를 했어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이 정치적인 문제 이렇게 가볍게 안 합니다. 저희 처하고 깊이 대화를 내내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시청자가 5천 명이 넘으면 제가 그 얘기를 저희 처하고 한 얘기를 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5천 넘었어요? 명은 커녕 1,000명도 안 넘어서 제가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5천 명 넘을 때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유승민을 받아들이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그 얘기를, 얘기를 예. 5천 명 넘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5천 명 안 넘기를 그리고- 다행이네. 예, 제가 마침 내일 또 당협위원장 복직을 위한 그 신청서를 문서를 내는 냈는데 날은 내일 면접입니다. 내일 심사한다 예, 합니까? 그것도 있고 해서 예. 뭐 그거 있어도 저는 이제 항상 제가 할 얘기 하잖아요. 아니, 오늘은 말 조심. 목에다 칼을 대도 말 조심 좀 해야 저는 돼. 황교안 대표가 네. 굉장히 네. 합리적인 분이고 예. 여론에 기반해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론에 이제 기반해서 판단하는 건 보수 저는 통합이 그게- 절실한 입장에서 지금 각을 세워서 유승민이가 한 말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네. 여론이 악화되는 건 눈에 자, 보이듯이 하니까 좋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게 선배님 아닌가. 얘기는 뭐 그냥 일반 그 세간의 평양 세간의 가불병정의 얘기로 알고 저와 같이 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발언하는 거하고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해서 발언하려고 하면 안 되시고요. 알았어요. 예. 저처럼 이게 중요한 정치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아마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한국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어제 저희 처하고 무릎을 맞대고 지난 40년 정치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서 둘이서 결의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시간 시청자가 5,000명이 넘으면 제가 이 방송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으시고요. 우리 저 시청자분 중에서 최시헌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광훈 목사가 특정 유튜브에서 기독교 자유당이 22명의 비례대표를 확보했는데 그거를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줄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참 이렇게 나눠주겠다. 각 교단과 지역에 나눠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저도 봤어요. 네, 혹시 보셨어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거를 흠집내기 위해서 누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그 국정 파탄을 놓고 국민들이 분노해서 10월 혁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일어날 어떤 콩고물 같은 거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네. 사리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눈살 찌푸리는 일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말이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분노한 그 분노심을 전부 하나로 모아가지고 문재인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어떤 형국에서 그런 콩고물 계산이나 하고 앉았고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분이라도 저는 뭐 감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막겠습니다만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문수가 얘기해도 안 되죠. 저는요, 그 헛소리 아닙니까? 만들어낸 페이크 뉴스 아닙니까? 아니 방송에서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이면을 너희들이 이해를 좀 해라. 네. 그래서 어이없는 얘기를 이해를 잘못하고 그걸 퍼뜨리는 놈들이 잘못한 거죠. 아니, 정광훈 목사가 지금까지 해오신 걸 보면 그것이 갖는 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지금 박시원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이 10월 혁명의 가일찬 투쟁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오겠습니까? 지금 다 물거품 될 수 있는데 그거 그렇게 믿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정광훈 목사님의 진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시겠다 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 어떤 뭐 기독교 자유당을 통해서 일정하게 기독교의 뭐 다른 나라처럼 정치 세력화에 도움이 되겠다 하고 하는 건지 이거는 완전히 다른데 만약에 직접 관여하겠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용납을 못 하겠고요.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지금 문재인 끌어내리는 것으로 저의 정치적 소임을 그야말로 다 하고자 합니다. 그게 나중에 뭐 총선으로 연결되면 좋고 안 돼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따라서 이 뒤에 정치적으로 무슨 표를 따지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싸우다가 쓰러지면 박시원 위원장이 뒤를 위해서 뒤로 시체를 밟고 딸을 밟고 가서 국회의원을 하든지 해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 싸움과 관련해서 누가 정치적 목적을 갖는다? 그거는 저는 용납 못하겠습니다. 저도요. 제가 한마디. 제가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8월 15일 날 이건 대한민국이 공사나 거의 이루어진 단계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어서 그렇지.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이 땅을 물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저 혼자 룩색을 메고 광화문 나와서 5시간
소낙비를 맞아가면서 서서 전광훈 목사하고 김문수 지사가 열변을 토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보수는 조동아리로 나라 걱정만 했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현실이 왔는데 일어나야 된다. 여기 나부터 일어나자. 그래서 와서 쭉 겪어봤는데 정광훈 목사나 김문수 지사나 차 의원님이나 박시원 위원장입니다. 이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이 국민적 저항을 달리 이용하고 다른 내면을 감추고 이 일을 추진한다. 그러면 벌 받을 겁니다. 전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전 저도 목사님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네. 여기 와가지고 2달 동안 접해본 바에 하면 그런 분 아니라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뭐 관여해서 누구한테 공천을 뭐 이름을 뭐 페이퍼를 써서 공천을 주고 안 주고 이러실 분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뭐 기독교 자유당이 정광 목사도 뭐 그 정도의 자유는 있으니까 기독교 자유당이 잘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좋다. 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뭐 당수처럼 공천을 행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다. 계속 제가 2달 동안 본 바에 하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기는 잘 안 맞잖아. 권 선배는 그래도 상당히 좀 계셔서 다 지켜보셨을 테니까 그죠? 예, 자기는 뭐 아니, 박 위원장도 많이 왔어. 많이 그걸 왔다 갔다. 그왜 자꾸 까? 근데 아니 형님이 저를 방송에서 좀 까면 깔수록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인기가 좀 많이 시청률도 올라가잖아. 네. 시청률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뭐 적당히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까주십시오. 네. 내 지지가 좀 떨어지거든. 아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가운 마무리 말 목사가 비슷하게 해줄게요. 정가운 목사가 정말 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기독교의 위협을 당한다. 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박사가 기독 정신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 있는데 독립 정신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노예 정신이 있는데 이거를 그 자유 어떤 그 국민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네. 정말 우리가 기독 정신이 좀 필요하다. 그런 밑바탕 하에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그런 정신이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열이 일었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하나 특정 당을 위해서 정호 목사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도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그 중랑갑의 위원장으로서 당장에 이 자리를 떠나죠. 왜? 한 당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속에는 정말 어떤 그 다른 어떤 비수를 품고 어떤 그 여러 어떤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기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난 그럴 리가 없다고 자, 보고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질문할 게 있으니까 그만해. 지사님, 우리 선배님. 예. 선배님도 뭐 똑같은 얘기 생각하세요? 저는 예, 돼서 제가 아니 차 의원께서 여기 청와대 앞에 그 10월 혁명의 성지에 늘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태극기와 네. 십자가 정신이 네. 나라를 바꾸는 현장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순수성은 네. 정광훈 목사, 김문수 지사 다 마찬가지일 거로 보고 인정해요. 그 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그렇게 무게를 두고 들여다볼 문제는 아니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네. 사실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 지사님이 안 계시니까 예. 그동안 김문수한테 섭섭한 거 부탁 한마디씩 좀 예. 해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 아이고, 하자. 뭐 아유, 가장 좋은 시간 같습니다. 아니 그거 한번 합시다. 꼭 합시다. 꼭 김 합시다. 지사를 한번 예. 까봅시다. 예, 좋아요. 이거 뭐 자. 우리 이게 장류 유서하니까 자, 선배님부터. 선배님부터 해서 저 김문수 지사님에 대해서 예. 요즘 뭐 연단에서 빨갱이 잡자, 네. 응? 토착 빨갱이, 네. 주사파니, 네. 뭐 자기는 다 체험적으로 안 사람들 비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각인이 됐냐? 저거 너무 라이트로 갔다. 극우 아니냐? 극우 아니냐? 네. 저는 김 지사님이
빨갱이에 관한 나는 절대 구구라고 매도돼도 나는 그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빨갱이는 없애도 돼요. 칭찬하네. 불만 얘기하라니까. 아니 불만이 그 매도라는 말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잖아. 아, 그래서. 예. 그래서 김 지사를 그렇게 극으로 네. 욕하는 사람은 욕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양반이 구체적으로 국리민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도 있고 또 중도적 철학도 있는 거고 실사구시도 있는 걸로 네.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문재인 끌어내리기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뭐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진 거는 오해일 거로 구구로 몰리는 거는 오해다. 오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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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갱이는 아무리 비판해도 진짜지 괜찮다. 않다. 예. 방송 하신 분이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명쾌하게 얘기하셔야지. 자, 그다음에 우리 박시현 위원장은 불만을 이 좋은 얘기 하시잖아. 저는 김문수 지사가 좌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균형추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가 올라가 있고 우파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가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균형추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좌파를 그 빨갱이 이런 거 공격은 정말 잘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을 많이 공격하게 되면 우파도 같이 이렇게 내려가서 그러니까 좌파 공격한 게 다 무효가 돼 버린다. 네. 좌파를 공격하고 우파를 공격 안 하면 우파에 좀 도움이 되지만은 좌파도 공격하고 우파도 공격하는 이런 어떤 균형추를 내면적으로 가지게 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좌파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좌파의 공격 7, 우파의 공격 0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파는 지금 있죠 모든 게 불리하잖아요. 공개할 게 없어요. 네. 여기에서 살아남아 있는 거 목숨 근근히 붙이고 떠들고 이것만 해도요 생큐 베리 마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 얘기는 한국당의 투쟁력은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그 또한 나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당 비판하지 마라. 민주당에서요 지금 그 국민이라고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듯한 어떤 발언을 통해서 민주당, 좌파, 북한의 그 어떤 뭡니까 해커 부대 이런 아들이 붙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한국당을 뭐 아무도 아니다 이렇게 그 비하시키기 위해서 한국당의 공격력은 약하다, 한국당은 어떠하다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거는 국민들로부터 한국당을 분리시키기 위한 좌파들의 음모다. 교묘한 음모고 전술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열심히 달리는 사람한테 매를 덧치고 이거는 참 좋습니다만은 이 정도 하면요 자유한국당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매도하는 게 아니고 없는 돈에 그래, 열심히 주마가 하는데 좀 정도로 주마가 편이래잖아. 열심히 하는데 예, 예. 좀 더 해달라 아니 이런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균형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으면 그 말이 맞는데 균형체가 무너졌을 때는 공격을 하게 되면 죽어버려요. 기사회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좌파들이 덤비고 뭐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이러는 어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나는 원내에서도 그만하면 정말 잘한다고 봅니다. 네. 열세개도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열세입니까? 그래도 계속 싸우고 있고 또 지금 60명이나 지금 그 뭡니까 패스트 트랙 패터 때문에 지금 기소돼가지고 그것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정신적으로 다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집회도 우리 그 집회 한 번 하면 몇 천만 원씩 드는데 예산이 없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껴가지고 그거 전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리어 칭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탄핵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좀 밉상이 되기는 했겠지만은 균형적으로 봤을 때 좀 도를 케어를 해야 할 어떤 대상이지 지금 공격받을 대상이 아니다. 저기요 한국당 예. 지금 저는 우리 일반 보수 시민들이 절박하고 하게 생각하는 게 네. 공수처법입니다. 예. 살신성인 할 겁니까? 아니 지금 공수처법 통과되면 네. 배지 등지겠다는 의원이 늘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요, 한 달 이내에 바로 공수처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내년 총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유한국당의 모든 위원장들, 국회의원들 다 뒷조사하면요, 어떤 사람이 출마하겠습니까? 요거만 그리고 하나 잡으면 다 하나만 잡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공수처에 대해서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공수처 막아내면 또 연동형 비례로 덤빌 거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나는 그 내가 이야기도 한번 했는데, 연동형 비례는요,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 가장 기본 그 법치 질서인 다수결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그 지역구는 다수결의해서 뽑잖아요. 근데 연동형을 거기에다 연결하게 되면 다수제도가 다 무너져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어떤 사람이 그 60% 얻고 40% 얻잖아요. 그러면 연동형으로 만약에 처리를 하면요, 5년 임기 같으면 5, 6, 30. 네. 대통령은 60% 얻은 사람은 3년, 20% 얻은 사람은 2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회의 우리가 다 했습니다. 3명이 모여서. 그 얘기 잠깐만. 네. 참 당신은 이상해. 김문수에 대해서 얘기하려 했더니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게 뭐 내가- 근역부 선배. 내가 이게 내가 물어서 근역부 그랬지. 선배가. 시청률이 떨어지잖아, 양반아. 근역부 선배가. 근역부 선배가 나를 끌어내렸잖아. 그래서 남 탓하고 있어. 아니,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은 정말로 2년 만에 괴멸 상태에서 잘 극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 권혁구 선배가 김문수 지사가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마가편 잘 하시는데 좀 더 이렇게 더 해달라. 좀 더 빠르게, 좀 더 이제 좀 과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뭐 얘기지. 너는 안 돼, 그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 마치 그게 무슨 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내부 상처 낸다고 하시는 분도 저는 또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정도 얘기를 안 하나. 제가 분명히 얘기하건데, 저나 김문수 지사는 과거 홍준표 대표 때도 분명히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때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킬 때 이거 아니다 얘기했어요. 나는 홍준표 대표한테 잘릴 생각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보고 왜 내부 총질하느냐 얘기하는 사람은 근데 없었는데, 지금은 황교안 대표 보고 좀 더 잘하시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황교안 대표보다 모르면서 잘하느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정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고, 물론 가는 길은 원칙적으로 오르나 조금 약간 속도 감각이나 이런 게 있어서 조언하는 건데, 그리고 또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이것도 좀 다르잖아요. 나경원 대표 유승민하고 같이 하겠다는데 이것까지 제가 잘한다고 박수 쳐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것까지 저한테 박수 쳐주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그런 분하고는 같이 정치를 못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시고 저한테 제발 아는 척하고 훈수나 하지 마시고 댓글이나 좀 열심히 좀 하셔, 당을 위해서. 자, 형님 말하는 사이에 듣들어졌네. 그러나? 그거 이제 나 씹던 사람들이 나간 거지, 이제. 네. 예. 저는 김문수 지사한테 딱 하나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말 좀 길게 좀 하지 마시는 거. 딱 요즘만 알아서.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세요? 예?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 한 70%만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명륜설의 핵심이에요. 명륜설의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70%만 얘기한다. 지사님이 이거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동안 많이 빠지는데. 아니요, 늘었어요. 늘었죠, 이 보세요. 1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오늘 김문수 지사님 안 계신 동안에 김문수 지사님 장점도 이야기하라 그래야죠. 단점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시청자들이 단점만 있는 줄 알 거 아닙니까? 아니, 시청자들이 다 잘 알아요. 지사님 장점은. 예. 장점 그래요? 다 알아요. 그러면 걱정 마세요. 장점 브리핑 한번 하십시오. 예. 아니,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원칙주의자, 청렴결백, 따뜻한 인간성. 예, 좋습니다. 최성만 교수님 올라오셨네. 네.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하시던 최선우 빨갱이. 교수님. 조금 전에 김재수 장관도 네, 들렀다가 빨갱이 했다가 오셨습니다. 좀 일찍 좀 오시지. 네. 자, 지금까지 김문수 지사가 없는 틈을 타서 저희가 김문수 지사 디스 좀 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하신 소감 30초. 뭐 저는 김문수 지사가 어려운 처지에서도 변함없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나라가 처한 이 네. 공산 좌파 체제를 네.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성과를 거두기를 진짜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여기도 이분 저기 30초 하는데 1분 하시. 김문수 지사님의 투쟁이 아니었다면 네. 이런 10월 항쟁에 이런 어떤 성과들이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쉼없이 많은 분들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진정성, 도로에서 자고 방송 쉬지 않고 계속 연설하고 효자동 이발사의 닉네임을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많은 아까 디스에서 미안해서 또 아니요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저도 가까이에서 지사님 이렇게 모시고 최근에 이제 일을 하면서 정말 호기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그러는데 지사님의 이런 정말 열정적인 투쟁 네. 이거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지사님의 투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김문수 TV 정치인이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정치인에게는 한번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할 때 신중하고 또 말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지금 김문수 TV에서 김문수 지사가 하는 행동은 곧 우리나라 정치가 가는 길입니다. 그건 뭐 한번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김문수 TV는 곧 우리나라 정치가 가는 길을 걷는 그런 방송입니다. 저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구독자가 많아야 됩니다. 저희가 20만을 넘겼는데 그 이후로는 속도가 안 납니다. 꼭 구독, 추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때르릉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